안녕하세요. 자, 오늘 식사요법 시간에는 지난주에 간, 담낭, 췌장 질환까지 했었고요. 자, 오늘은 제4장 체중 조절과 영양 관리. 자,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가 항상 3-4문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고요. 자, 먼저 비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비만의 정의가 뭐냐라고 나와 있죠. 자, 먼저 볼까요? 체지방이 표준 체중보다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상태로 비지방 성분, 린 바디 매스와 비교했었을 때 지방 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지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수분이고 그 다음에 근육하고 골격 부분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건데 이 수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대략 60에서 65%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육 부분의 근육하고 근골격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20에서 25%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이 지방을 제외한 수분과 근골격량을 지방을 제외한 양이다 라고 해서 제지방량, 지방을 제외했다라고 해서 제지방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방을 제거했다라고 해서 림바디 매스, LBM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지방 부분에 해당이 되는 곳이 보통 이제 15에서 20% 정도로 보지만은 여기에서 이 양에 비해서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우리가 비만이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는데 남자는 일반적으로 25%를 넘어갈 때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30%를 넘어갈 때 비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수분 근골격량에 비해서 지방량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똑같이 키 180cm다. 근데 여기에 몸무게가 85kg인 남자가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의 경우에는 정말로 지방량은, 그러니까 보디빌더, 트레이너, 이렇게 해서 지방량이 5에서 10% 밖에 되지 않으면서 근골격에 해당이 되는 양이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있는 사람이 있었고, 한 사람은 지방량에 해당이 되는 것이 거의 30%에 가까우면서 근골격량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수분에 해당이 되는 양이 적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키하고 몸무게만 보면서 이 사람이 비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지방량이 얼마인지, 이 사람의 지방량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봐라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지방량이란 개념이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밑에 있는 것은 표준 체중, 이따 체중 계산법은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에서 표준 체중을 기준으로 10에서 10%를 넘어가면은 과체중, 20%를 넘어가면 비만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라는 기준이에요. 이건 키하고 몸무게로만 본 기준. 자, 원인 보시면은 유전도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부모 다 그랬어. 뭐 심리적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먹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내분비, 호르몬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호르몬에 있어서의 분비 기능 장애와 대사성 질환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에요. 그래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자, 갑상선 같은 경우에 갑상선, 갑상샘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게 기능이 항진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 둘 다 문제가 돼요. 그랬을 때 나는 진짜 먹는 것이 별로 없는데 물만 먹어도 살쪄 이런 게 아니라 피곤하고 계속해서 나는 이상하게 체중이 진짜 먹는 거에 비해서 체중이 많이 늘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호르몬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의외로 갑상선 저하증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갑상선 항진증이 되게 되면은 계속해서 피곤하면서 여기에서는 체중이 감소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감소하고 피곤하고 피곤은 뭐 매일 일반이에요. 이쪽도 피곤하기 마찬가지인데 갑상선 저하증에서는 계속해서 체중 증가하고 많이 관련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갑상샘이 첫 번째 원인으로 한번 이걸 챙겨봐라 라는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으로 인해서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자극을 받게 되니까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의 작용으로 인해서 실제로 부신피질에서 코티졸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이걸로 인해서 쿠싱 증후군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뭐 예전 가수 중에서
지금 그 혜은이 언니가 잘 나가고 있지만은 그분 잘 나갈 때 더 잘 나갔던 사람이 이은하였어요. 근데 이은하라는 밤차 뭐 이렇게 부르고 그랬던 그분인데 그분이 TV 나왔을 때 요즘에 많이 좀 빠졌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막 뚱뚱해서 나왔었는데 내가 뚱뚱해진 거는 쿠싱 증후군 때문이다 라고 했었는데 이 쿠싱 증후군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지금 이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에 의해서 코티졸, 부신피질에서의 코티졸이라고도 하고 글루코코르티코이드라고도 해요. 같은 거예요. 이랬을 때 이 쿠싱 증후군인데 얘 특징은 뭐냐면은 다른 지방들이 빠지면서 여기 몸통하고 몸 가운데로만 살이 찌는 거예요. 배, 등, 어깨 이렇게 해서 몸 가운데 중심부가 살이 찌는 증후군을 쿠싱 증후군이라고 해요. 스트레스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또 인슐린이 너무 과다 분비